안녕하세요. 금연아침반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직업 중에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처럼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정년 때까지는 거의 별다르게 사고만 안 치면 충분히 일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거의 모든 금융사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공무원이신 분이 어느 금융사에 가면 대출을 잘 해주죠. 어떤 금융사에 가도 잘하고, 어떤 금융사들은 해당 공무원들만을 위한 특화된 상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참수리론,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대출이 따로 있어요. 이런 특화된 상품은 연봉의 200%까지도 대출이 나오죠. 우리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꿈도 못 꿔볼 금액만큼의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잘해주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은근슬쩍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공기관에서 공기관이 맞나?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가장 제가 많이 연락을 받는 공무원들 중에 또는 이제 군인 아니면 소방관 아니면 경찰관 또 있겠지만 우체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부르죠? 최신청 우체부 아저씨들을 갑자기 따로 부르잖아요.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분들의 장점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또 가능합니다.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는 일반 직장도 퇴직금 담보대출이 됐었죠. 근데 몇 년 됐을까요? 한 10년은 이제 지났을래나?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 담보대출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공무원만큼은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그 이상은 안 되고, 당연히 그 5천도 퇴직금이 얼마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절반 금액. 하지만 최고 상한선이 5천이라는 거. 자, 이렇게 퇴직금 담보대출이 되다 보니까 금리도 굉장히 낮죠.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공무원분들이 간혹 가다가 대출을 잘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 퇴직금 담보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를 따져보면 신용대출보다는 퇴직금 담보대출 이자가 더 낮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금 담보대출이 훨씬 낮아요. 은행에서 봤을 때, 은행에서 이용할 때.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자 단일 프로만 낮아도 금액은 많이 차이 안 나더라도 어찌됐든 단돈 얼마라도 줄이는 거잖아요. 이자 지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다음부터죠. 퇴직금 담보대출만 받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메꿔 나가서 대출금 다 상환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했는데 또 대출이 필요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은행에 가봤더니만 은행에서는 퇴직금 담보대출도 대출입니다. 신용대출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공무원이 퇴직금 담보대출을 3천 있어. 그래서 은행에서 그 신용대출 해줘봤자 2에서 3천만 원밖에 해주질 않아요. 내가 필요한 돈이 5천인데 그럼 나머지 2천에서 또 3천만 원 어디서 메꿔야 되지?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이금융권이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받아야 돼요. 특히나 이금융권 이제 고금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분들은 자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에서 2, 3천 밖에 안 해줘. 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러면 관리하기 힘들고 얼마 내가 오랫동안 쓸 것도 아니고 잠깐 쓰다가 상환할 거니까 그냥 이금융권에서 한 방에 끝내버리자. 창피하게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뭐하게. 그래, 여기서 한 방에 5천을 땡 받아버려요. 자, 여기까지 그래요. 그래도 좋다게요. 이제 좀 더 내면 되니까. 그래. 그래서 이걸 다 갚았어. 그러면 또 괜찮아요. 이제 조금 더 있을 뿐이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되죠. 이걸 금방 상환할 줄 알았는데 안 돼. 문제가 생겼어. 거기에다 자금이 또 필요해. 그럼 어떻게? 다음에 이용할 곳은 이용할 수 있는 또 이금융권 또는 이제 대부까지 넘어가게 돼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가버리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면 안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안 좋으냐? 자, 은행권, 이금융권, 대부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이걸 계속 이대로 꾸준히 갚아 나가면야 그나마 다행인데 갚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돈이 필요해. 근데 이금융권 여기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금융권, 3금융권 있으니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이금융권 대출 늘어나. 은행 거 다 갚고, 이금 또. 은행 거 대출도 없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지만 얘네들 때문에 이금융권, 3금융권 때문에 은행에서 우리는 대출 못 해줘요. 얘네들 때문에. 그럼 결국 남은 게 어떻게 돼? 이금융권하고 이제 대부업체가 남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제 대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더 받고 더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신용 등급도 나쁘지도 않았고 뭐 문제도 없었는데 이 대출을 잘못 끼는 바람에 결국 남아있는 건 고금리 대출밖에 없다는 거죠. 이자 지출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이 퇴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굉장히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고 그 다음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방 여기까지 와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먼저 받았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먼저 받았어. 여기서 최대한 막 받았어. 더 이상 안 나와. 대출이. 또 필요한데. 그러면 퇴직금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금리로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혹시 자금이 부족하면 이제 여기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때는. 하지만 비중이 저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잠깐 쓰고 아니면 이것만 쓰고 더 이상 대출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이거 먼저 받는 게 우선이 맞아요. 근데 또 차후에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 분들은 A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한 사례 하나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자, 현재
공무원 6급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뭐 굉장히 오래됐죠. 근무하신 지 1997년도에 입사를 하셨어요. 연봉도 높겠죠. 연봉은 7,500만 원 이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이제 답답하죠. 저축은행 4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79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 98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대부업체 제가 건수를 안 적었는데 몇 건 됩니다. 3,043만 원.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대부 한 3건도 넘겠다. 4건, 5건 이 정도 되겠네요. 총 얼마죠? 3, 17, 20, 9, 18, 5, 7, 8, 5, 8 맞죠? 자, 보시면 깜짝 놀라죠. 저축은행, 대부. 이게 다 고금이라는 거죠. 8,800. 평균 이자 따지면 제 생각에 약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대부 업자폐 얘네들 24%니까. 뭐 저축은 얘네들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평균 20%만 자면 8천만, 826, 1,600만 원 1년에. 한 달에 이자만 해가지고 한 1,500 정도는 안 되겠구나. 1,400 정도. 아, 140. 한 달에 이자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이자만 140만 원 월급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이자만 140이 지출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공무원.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이라고. 여기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금융만 이용하고 싶어서 고금융만 이용했겠어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용했는데 점점 1금융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출이 2금융권하고 3금융권이 점점 늘어나고 여기가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8,800 연봉이 7,500이면 연봉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은행은 다 갚았는데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얘네들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게 바로 저금리 대안대출이죠.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연봉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통대안. 기존에 있는 걸 전액 먼저 상환을 했다가 다시 은행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분처럼 일반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봉의 많게는 150%까지도 나옵니다. 가장 아무리 적어도 100% 안 그러면 120%가 솔직히 가장 적다고 봐도 돼요. 연봉이 많게는 150%. 특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까 상품에 따라서 최대 200%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150%는 기본이죠. 그러면은 150% 아니 120%가 기본, 제가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다 했으니까 7,500에 120%면 750이니까 그것만 해도 1,500이면 8,000, 9,000이네요. 자, 9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최소. 예를 들어서 9천 받았는데 더 이상 은행에서 안 나왔어, 대출이.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퇴직금담보대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행의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문제가 이 상태에서는 안 해주죠. 퇴직금담보대출도 안 돼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면.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다 상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 은행에서 얼마나 나왔을까요? 은행에서 나온 금액이 연봉의 140%까지 가능해요. 140%. 1억 500만 원. 제가 아까 기본 120%라고 했죠.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받을 수 있는 150%까지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됐냐. 이번 자 대출 내역을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 바로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현금 서비스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걸 상환을 하면 등급이 많이 올라가요. 은행 내부 등급도 잘 올라갑니다. 근데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비록 등급은 올라가더라도 은행 내부 등급이 그만큼 높이 안 올라가요. 좋으면 좋을수록 대출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현금 서비스를 이용 안 하니까 내부 등급, 은행 내부 등급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0%. 정말 잘 받으신 거죠. 1억 500만 원 받았으니 뭐 이거 뭐 한 방에 끝나버린 거죠. 은행 하나로 통화해버린 거죠.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 대출받는 금리가 3%대. 그러면 제가 평균 20%라고 했으니까 37에 아니 뭘로 계산해야 되나? 3분의 1도 아니고 37에 20이 거의 7분의 1인가요? 이렇게 이자가 줄어들어 버리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므로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인 경우에 대출받는 순서는 반드시 만약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는 분들이라면 은행에서부터 신용, 그 다음이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순서 바뀌는과 동시에 바로 이금융권으로 금방 가버립니다. 대출 받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신 분들이 있다. 공무원분 중에. 아직은 내가 버틸만해. 내가 고금리를 갖고 있어도 내가 버틸만해서 이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신 분들,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용하지 마세요. 현금 서비스만큼.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내 신용을 가장 최적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현금 서비스입니다. 연체는 뭐 두말 할 것도 없고요. 그거 하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받는 순서 잘 외워두시고 현금 서비스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지 나중에 통대안을 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